문다혜가 여러분들한테도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양평동 주택을 11개월 만에요. 1억 4천만 원의 차익을 딱 내고 팔았어요. 근데 판 날짜가 이사 대책 나온 바로 그 이튿날이에요. 그러니까 이사 대책의 어떤 프레임, 내용을 알고서 딱 팔기 시작했다는 거죠. 1억 4천만 원을요, 11개월에, 건지면은 한 달에 얼마를 벌었다는 겁니까, 여러분? 부러워 죽겠어요. 그러니까 1200만 원, 1100만 원 이 정도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? 곽상도 의원이 진짜 밥값을 해요. 저는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이 친문, 대깨문들이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걸 보면서 참 곽상도 의원 파이팅을 외치고 있습니다. 이 대깨문들이나 이 친문들이 공격하는 대상은 우리한테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전사들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이 곽상도한테 대깨문들이 달려들어서 너는 사립탐정이냐, 흥신소 차렸냐, 문다의 스토커냐, 이러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도요, 이 대깨문들이요 몰려가가지고 양념범벅을 하는 대상을 보면은 대깨문들이 이 사람이 되는 걸 진짜 원치 않는구나,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얼마 전에는 안철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. 안철수 기사만 나오면은 특히 다음 같은데 대깨문들이 들어갔고 안초딩 이런 말할 수 없는 공격을 했어요. 근데 요즘에는 이 오세훈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. 그러니까 오세훈도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, 이렇게 볼 수 있죠. 그래서 우리가 대깨문들의 이 영향, 또 대깨문들의 동선, 이걸 파악을 하면은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, 여러분. 지금 대깨문들은 정말 초조한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곽상도 의원이 문다혜의 양평동, 이게 이미 선유도의 개발특별계획, 여기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. 그걸 알고 문다혜가 어떻게 태국에서 그 당시에 거주를 했는데 살 수가 있었을까? 정말 이거는 컨텐츠도 기가 막히고 타이밍도 기가 막히다, 이렇게 곽상도 의원 얘기를 했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, 다혜 씨가 과연 실거주를 했느냐. 우리가 보면은요, 맨날 실거주자, 거기에 있어야 된다, 이러면서 이 문재인 정권이 막 이 거품을 물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다혜 씨는 그때 태국에 있었습니다. 그리고 다혜 씨의 주소는, 문다혜의 주소는 우리가 보면 외국에 있으면은요, 그 주민센터의 주소지가 된다고 합니다. 근데 집을 샀어요, 양평동에. 그럼 당연히 주민등록을 글로 해야 되는데 문다혜가 청운동에다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보면 문다혜는 실거주를 청와대에다 했다, 이렇게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. 보통 자기가 있는 지역에, 외국에 있으면은 말하자면은 그 주민센터가 주소지가 되는데, 문다혜가 외국에 있어서 그 이후에 들어와서도 문다혜는 청운동에다가 계속해서 둔 거예요.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먹고 자고 칫솔도 청와대 돈으로 사고,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양평동에는 실거주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. 자, 이상한 관계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곽상도 의원이 또 예리하게 판 거는 뭐냐, 문다혜가 이 돈을 어디에서 마련을 했을까. 문다혜는요, 이 집을 살 때 대출을 끼고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대단하지 않습니까? 하긴 요새는 대출도 안 해주긴 하지만은 문다혜가 7억 4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7억 6천만 원입니다, 여러분. 근데 대출 없이 7억 6천만 원을 팍 쏜 거예요. 대단하죠, 여러분? 굉장해요. 근데 이 7억 6천만 원이 도대체 문다혜가 어디서 마련했는가 하는 점이에요. 문다혜는 그 집을 이제 남편하고 이혼을 했는지 어쨌는지, 지금 들리는 말로는 이혼이라고 하는데, 남편 명의로 됐던 집을 문다혜한테 넘겨서 양도세를 냈어요. 부부 사이의 증여니까요. 그런 다음에 또다시 그걸 문다혜가 팔아 넘겼어요. 자, 이러면서도 또 이 양도세를 냈습니다. 이렇게 하면서 그 돈을 문다혜가 과연 그 돈으로 샀겠느냐. 그 돈하고 7억 6천만 원은요, 여러분, 꽤 차이가 나요. 그럼 여기에 문다혜가 어떻게 해서 돈을 더 보태느냐.
그리고 7억 6천만 원은 어디서 난 돈이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. 근데 이제 곽상도 의원이 전에 얘기를 한 거로는 문대야의 남편의 말하자면 시댁 쪽에서 목욕탕을 했대나 이래가지고 그걸 판 돈이 있는데 이게 거의 비스무리하게 7억 원대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돈이 흘러간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좀 더 우리가 파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 문다혜의 이 말하자면 11개월 만에 그 집을 또 팔아 넘긴 거. 그럼 문다혜는 어디로 간 것인가?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이 문다혜는요. 그냥 11개월 만에 여러분 2년도 안 돼가지고 그 1년도 안 된 거죠. 이 14개월인가?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을 이 문다혜가 챙긴 거예요. 그런 점에서 요즘요 아주 신사가 아주 망조가든 유시민이가 한 말이 있죠. 집이나 땅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일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. 유시민이가 자기 입으로 한 말이에요. 그러는 유시민이가 방배동에서 뭐 8억인가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올랐다는 거죠. 근데 문다혜는 바로 그런 땅을 그 짧은 기간 안에 1억 4천을 또 받아 챙긴 거예요. 자, 이렇게 볼 때는 문다혜의 클래스는 확실히 남다르다. 이 곽상도 의원이 정말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, 문다혜가 그 선유도 개발 계획에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 지구에 있는 이 양평동, 저도 그 양평동을 잘 압니다. 왜냐면 그 양평동은요, 영등포 갑제 지역구였어요. 그래서 양평동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, 강변도 보이고요. 아주 살기가 참 좋아요. 그런데 가장 그 땅값이 저렴한 곳이에요. 영등포 갑 중에서. 뭐 거기는 뭐 도림동, 뭐 물레동 다 좀 이렇게 땅값 낮은 곳이 많아요. 당산동만 좀 높습니다. 근데 거기를 딱 집은 걸 보고 와, 여기가 앞으로 이 오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곳인데 여기를 딱 집었구나. 저도 느꼈죠. 이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볼 때 전문가의 솜씨다.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모든 것이 어떤 사전 정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. 자, 이 선유도 지구단위 개발 계획, 이 지역에 있는 거를 땅을 매입을 했어요. 그 집을 매입을 했어요. 그런 다음에 이사 부동산 대책 나오자마자 다음 날로 이튿날로 팔아 제꼈어요. 그러니까 이 모든 정보를 사전에 얻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문다혜의 자금, 이거는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모든 거를 대출을 하나도 끼고 사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자금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요, 이 문다혜 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? 문준영처럼 다 해도 수상한 데가 한두 군데가 있는 거 아닙니다. 이 문재인 그리고 김정수가 뭐라고 했습니까? 청와대에서 자기네 식구들이 먹는 반찬, 뭐 밥, 그 다음에 뭐 자기 식구들 불러서 밥 먹을 때 뭐 칫솔, 치약 다 자기네들 돈 주고 자기네들 월급에서 사겠다고 한 거예요. 그러더니 막스마라 800만 원짜리 코트 입고 시장판을 휘젓고 있지 않습니까? 이게 바로 좌파들의 본질이에요. 좌파들은요, 자기 돈 여러분 절대로 안 씁니다. 이게 좌파들의 특징이에요. 자, 윤석열이나 이 홍준표 대통령 되면은 여러분 자금줄 한 방에 대대적으로 딱 조사를 하면 다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이재명이는 찍고 까불게 놔두십시다. 그래서 이재명이가 제3지대에서 오히려 나와가지고 이 좌파들의 표를 갉아먹기를 진짜 고대하고 진짜 학수고대하겠습니다. 우리